안녕하세요. 귀로 읽는 책의 캐롯입니다. 오늘부터 어린 왕자를 읽어볼 예정이에요. 어린 왕자 첫 번째 시간, 함께 귀로 읽어보고 편안한 독서 시간 되시길 바랄게요. 6살이 되었을 때 나는 체험담이라는 제목의 정글에 관한 책에서 인상적인 그림을 보았다. 그것은 아주 큰 동물을 삼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 그림은 아래와 같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리고는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6달간 잠만 자면서 삼킨 동물을 소화한다. 그 당시 나는 정글의 모험에 대해 무척 많이 생각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색연필로 내 첫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 첫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 야심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모자가 왜 무섭지? 라고 물었다.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뱃속을 그렸다. 그 두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다. 어른들은 거치건 속이건 간에 보아뱀 그림 따위는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그 대신 지리, 역사, 산수, 문법을 공부하라고 말했다. 바로 이런 까닭에 6살인 아이의 화가로서의 멋진 커리어를 나는 포기해야 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이 실패했기 때문에 용기를 잃었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꾸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다 보면 아이들은 지치기 마련이다. 이런 연유로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다. 비행기 조종하는 법을 배웠고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다. 지리를 배운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한번 척 보아서 중국과 애리조나주를 구별할 수 있었다. 한밤중에 길을 잃었을 때 그런 지식은 무척 요긴하다. 살아오는 동안 나는 중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어른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들을 아주 가까이서 보아왔다. 그러나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언제나 나는 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다녔다. 제법 똑똑해 보이는 어른을 만나려 치면 그림을 보여주곤 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모자 그림이군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이나 정글이나 별들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브릿지 게임과 골프, 정치와 넥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척 분별 있는 사람을 알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래서 나는 진실한 대화를 나눌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왔다. 그러다가 6년 전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었을 때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다. 비행기 엔진 어디엔가 고장이 난 것이었다. 비행기에는 나 외에 정비사나 승객들이 탑승하고 있지 않았기에 나는 혼자서 그 어려운 수리 작업을 할 각오를 했다. 내게 그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고 물도 겨우 마실 정도의 양밖에 남지 않았다.
불시착의 첫날 밤,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잠을 청했다. 배가 난파되어서 대양 한가운데 뗏목을 타고 떠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런데 동이틀 무렵 저 양을 그려줘 라고 말하는 기묘한 목소리에 잠이 깨었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리라. 뭐라고? 양을 그려줘. 나는 번개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섰다. 눈을 마구 비비고 멀뚱히 쳐다보았다. 그러고 나서야 나를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요상한 꼬마가 눈에 들어왔다. 훗날 내가 그린 초상화들 중에서 가장 잘된 그림은 이와 같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보다 훨씬 덜 매력적이다. 이건 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화가로서의 경력은 6살의 나이에 어른들에 의해서 좌절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보와 뱀의 거죽과 뱃속 외에는 아무것도 그리기를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이 유령 같은 존재를 멍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있는 곳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지만 이 어린 친구는 길을 잃었거나 지치고 굶주리고 목이 말라 쓰러져가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겁을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 겉모습을 보아도 사람 사는 곳에서 1000마일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그런 아이처럼 보이지 않았다. 겨우 입을 뗄 수 있게 됐을 때 나는 아이에게 물었다. 그런데 너 여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아주 천천히, 아주 심각하게 되풀이해서 말했다. 양을 그려줘. 그 아이의 존재가 너무 신비롭게 느껴져 나는 감히 거역을 할 수가 없었다. 사람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져 있고 죽을 고비에 놓여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치고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어쨌든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펜을 꺼냈다.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주로 공부한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뿐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그 어린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약간 화가 나는 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대답했다. 상관없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양이라고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는 법을 알고 있었던 2가지 그림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보아 뱀의 가죽을 그려주었다. 그러자 아주 놀랍게도 그 어린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나는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 그림을 원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보아뱀은 너무 위험하고 코끼리는 너무 커. 내가 사는 곳에서는 모든 게 아주 작거든. 나는 양을 갖고 싶어.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 아이는 자세히 들여다보고는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이미 병이 깊게 들었어. 다른 걸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그 친구는 이내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도 보면 알 수 있잖아. 이건 그냥 양이 아니야. 순양이라고.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3번째 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이 친구의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 살 수 있는 양이 갖고 싶어. 나는 서둘러 엔진을 수리하고 싶은 마음에 재빨리 다시 그렸다. 이건 그냥 상자란다. 네가 원하는 양은 바로 그 안에 있어. 뜻밖의 어린 친구의 얼굴이 밝아졌다.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왜? 내가 사는 곳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작거든. 틀림없이 풀은 충분할 게다. 내가 준 양은 아주 작거든.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는 않은데? 봐! 양이 잠들었어. 이렇게 해서 나는 어린 왕자를 알게 된 것이다.